취지 자체가 위협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그럼 이의제기해가지고 안 받아들여지면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은선입니다. 오늘은 윤석열이란 검사가 어떻게 정치인 그리고 야권 경선 후보로 나설 수 있었는지 그 세 가지 결정적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년 전 검사 윤석열은 국정감사장에서 폭탄 발언을 쏟아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거죠. 직속상관을 바로 앞에 앉혀두고 수사를 막는다, 외압이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던지니까 국민들은 열광했죠. 할 말은 하는 검사다, 국민검사다, 이런 타이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법조계에서 윤석열은 그저 요직을 두루 거친 잘나가는 특수통 검사였지 국민검사 이런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결국 이 폭탄 발언은 검사가 아닌 정치인 윤석열의 시작을 알리는 결정적인 장면으로 평가받습니다. 근데 윤석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윤석열은 이 말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왜 그렇게 회자되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다. 그저 수사하는 검사로서 답답함을 토로했을 뿐이다 라고요. 나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고 했죠. 이날 윤석열은 검찰이란 조직과 검사라는 자신의 직업, 그리고 본인이 진행한 수사에 무한한 애정을 드러냈죠. 조직원으로서의 자신감과 사명감, 권력의 탄압에도 이 조직이 자신을 지켜줄 거란 무한한 믿음 같은 게 느껴졌죠. 그런데 아무리 검사가 소신 발언을 한들 윤석열도 결국 공무원이고 직장인일 뿐이죠.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으니 눈밖에나 징계를 받습니다. 그 후 약 2년간 대구와 대전 고검을 전전합니다. 검사를 계속 하려면 후배 밑에서 하라는 건데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도 윤석열은 검찰에 남습니다. 이렇게 천상 검사 체질 같은 윤석열도 변호사 생활을 1년 정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변호사로 일할 때 의뢰인에게 그런 일은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검사처럼 호통을 쳐 동료들이 적지 않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결국 윤석열은 변호사가 체질에 안 맞는다며 1년 만에 검찰로 돌아가 독하게 수사를 해나가죠. 노무현의 최측근 안희정, 강금원을 구속하고 이명박의 형 이상득 의원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도 구속시키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현 씨를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죠. 이렇게 정재계 좌우 인사를 안 가리고 구속시킨 화려한 수사 경력을 뒤로하고 유배 생활을 해나가던 윤석열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죠. 박근혜 정권의 위기가 윤석열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된 겁니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이 꾸려지고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불러요. 이때 윤석열은 김기춘과 우병우 수사를 주도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죄로 구속시켰죠. 검찰이 특검 수사를 이어받아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됩니다. 대통령에서 탄핵당한 지 20일 만의 일이죠. 그리고 두 달 뒤엔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섭니다. 문재인은 대통령 자리에 앉자마자 한 달도 안 돼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힙니다. 5기수를 건너뛴 엄청난 파격 인사였죠. 청와대는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한 적임자로 윤석열을 낙점한 거죠. 이후 윤석열은 정말 거침없이 적폐 수사를 해나가요. 최순실 게이트는 물론이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를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구속시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10년, 보수 진영 대통령 둘이 전부 감옥에 간 겁니다. 윤석열은 보수 진영에선 역적, 진보 진영에선 영웅이 됐죠. 이때 일로 요즘 윤석열을 두고 보수 괴멸의 원흉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윤석열도 이런 보수 민심을 달래고 싶었는지 지난 7월에 대구를 찾아선 박근혜 수사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이해한다, 송구한 마음이라는 말도 했죠. 또 한 달 뒤엔 야당 의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특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려고 했었다는 말도 했어요. 특검에서 수사는 죄다 본인이 하고 대선에 나서니 보수 진영 표를 의식해 이제 와서 박근혜 구속 수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검찰에 돌리냐는 비판이 나왔죠. 물론 과거 수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느꼈겠지만 윤석열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말을 한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검사 입장에선 피의자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인이건 일반 형사범이건 인간적인 유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검사다. 그런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다고. 그렇다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 중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재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던 적이 있죠. 그리고 사석에서 이 야당 의원을 만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인데 굳이 재수사를 할 필요가 있나 싶다. 아직 노무현을 좋아하는 국민들도 많으니 그분들의 심정도 헤아려야 하지 않겠나 라고 했다네요.
박근혜도 그렇고 노무현도 그렇고 윤석열은 그저 검사로서 피의자에게 느꼈던 일종의 연민을 표현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윤석열의 이런 칼춤에 화답하듯 문정부는 윤석열을 아예 검찰총장에 앉힙니다.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란 대하드라마 주연으로 윤석열을 낙점하고 본격적으로 개혁에 시동을 겁니다. 이제 윤 총장님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공정한 그런 자세로 이런 간절한 바람대로 윤석열은 검찰총장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통령의 명령을 충실히 따라 살아있는 권력,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죠.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위해 내세운 게 조국과 윤석열이었는데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윤석열은 정경심 교수가 주도했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오촌 조카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조 전 장관 동생의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들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합니다. 윤 전 총장은 이렇게 말했었죠. 조국 수사는 정의도 아니고 정치도 아닌 상식이었다. 그리고 수사를 향해 부당한 압력이 들어왔을 때 힘을 발휘하는 게 정의라고. 그래도 정권과 조국을 향한 수사였는데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는가? 라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검사가 수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울 게 뭐가 있겠나. 그러나 그건 몰랐다. 조국이 그렇게 센 줄은. 뭔가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긴 한데 대통령도 멈추지 않습니다. 장관 임명을 강행하죠. 윤 전 총장도 수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간 사이에 조 전 장관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죠. 결국 서초동과 강화문은 조국 수호, 조국 사태로 갈렸고 대한민국이 두 동강이 나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조국 법무장관은 임명된 지 3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윤석열도 여기서 멈출까 싶었는데 안 멈춰요. 조국을 넘어서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계속해 나가죠.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까지 수사를 이어갑니다. 결국 추미애가 등판합니다. 조국 사태는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시즌2를 맞이하죠. 추미애는 장관이 되자마자 검찰 인사권을 휘둘러 윤석열의 참모들을 여기저기 보내고 수사 지휘권을 휘둘렀죠.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서로 부하다 아니다부터 따져묻기 시작하면서 추윤 갈등이 극에 달하자 결국 추 전 장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직무정지 그리고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는 초강소를 뒀는데요. 이때부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여론조사에서는 현직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에 오르는 전무후무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며 윤석열이 권력에 탄압당한다는 스토리가 입혀진 거죠. 그는 일종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대통령도 전국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사과를 하고 결국 추미애도 장관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추윤 갈등이 마무리되고 윤석열의 입지가 강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여권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목소리에 윤석열은 더 이상 검찰에 남을 수가 없게 되죠. 조직에 해를 끼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정치인이 된 그는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의 대권 행보는 스스로 개척한 길이 아닙니다. 그게 윤석열의 한계라면 한계죠. 권력의 반작용만으로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하지만 이건 또 권력의 압박을 온몸으로 맞섰다는 뜻이기도 하죠.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았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정치를 시작했으니 다른 정치인들보다 검증도 덜 받았죠. 처가 리스크부터 최근 고발사주 논란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직 많습니다. 또 아직 정치가 어색해서 그런 건지 실언도 자주 나와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최근 위장당원 발언부터 왕자 논란, 그리고 천공과의 관계에 대한 여야 경쟁 후보들의 공격도 계속되고 있죠. 정치에 첫 발을 들인 지 얼마 안 돼 그가 대선이란 큰 무대를 앞두고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곳곳이 지뢰밭이죠. 비정치인 출신인 윤석열이 반기문과 안철수의 전철을 밟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고 문민정부 이후 검사 출신 첫 대통령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비정치인, 검사 출신이란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